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확진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속 진단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검사가 가능해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해가 져 어두워진 운동장에서 야간 이동 선별 검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이 감염된 사실이 파악되자 보건당국이 긴급 검체 채취에 나선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확진자 가족 외에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처럼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2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해 검사 시기가 늦어져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한계도 따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기존의 확진자 추적 방식이 아닌 선제적 방역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자가 진단이 가능한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원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업체에서 해외 수출용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신 테스트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검사 방식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여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체 채취를 의료 행위로 보는 국내법에서 자가 진단은 불법입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신속 진단키트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법령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의 확산세를 잡으려면 병원 진단이 있기 전 검사를 받는 식의 앞선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검사가 따라가는 기존 방식은 빠른 확산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00명이 확진자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하면 한 명도 못 찾지만 시속 검사를 동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80, 90명은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동안 신속 검사 도입에 신중했던 정부도 요양병원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만 유전자 검사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의료법에 막혀있던 신속 검사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2경춘국도 최종 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확정된 노선을 변경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광역교통망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도를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확정된 제2경춘국도 노선은 경춘국도 북쪽을 따라가다 가평역을 경유한 뒤 자라섬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춘천시 노선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결정되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그렇다고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교통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총 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나들목 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전체 구간 33.6km 중 나들목은 시 종점을 포함해 모두 5곳, 종점을 뺀 4곳은 경기도권입니다. 나들목 주변은 병목 현상으로 지정체가 발생해 시간 단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은 통과교통이 목적이 돼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5군데의 나들목을 댔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기존의 경춘국도처럼 수도권의 베드타운화와 춘천까지 확장되어 오는 이런 과정을 또 하나는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끝나는 안보리에서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기존 경춘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대체할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면 안보리에서 신부급 용산리까지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건데 춘천뿐 아니라 화천과 양구 등 영서 북부권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강원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제2경춘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제2경춘국도가 개통하는 오는 2023년보다 우회도로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안보리에서 서면대교 우회 대체도로 약속 못 믿겠다. 8년 후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기관과의 약속은 모두 문서와 서류를 기본으로 이행됩니다. 원주청에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서면대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춘천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계획된 제2경춘국도. 이 같은 본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옛 미군 기지인 태장동 캠프롱 부지의 10%가 오염된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캠프롱 환경오염 정화사업 주민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향후 정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캠프롱 전체 부지 33만 6천여 제곱미터 중 3만 2천여 제곱미터가 오염됐으며 이는 전체의 10%에 달합니다. 특히 기름에 의한 오염은 61%, 중금속 오염은 38%로 조사됐으며 정화 기준보다 유류는 백열 2배, 수은 등의 중금속은 9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내로 정화 사업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정화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곳곳의 대표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평창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연이은 축제 취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은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관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겨울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평창 송어축제장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축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만 지금은 지난해 축제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정막만 흐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평창의 또 다른 겨울 대표 축제인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도 결국 올해는 못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주요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처럼 겨울 축제까지 모두 취소되면서 평창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올해 평창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약 54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약 765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습니다. 축제가 진행하는 이유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나 또 농한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섰습니다. 먼저 평창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내세우며 산림 휴양 등의 관광 상품을 만들 방침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65%가 해발 700m가 넘는 고원지대라는 점을 활용해 자연 풍경을 즐기며 휴식을 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명인 등을 활용한 SNS 후기 위주의 홍보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군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쪽에 가족 단위 또한 청정 건강 휴양, 산림 휴양을 위한 그런 이제 관광 코스도 개발하고 모든 정책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선 평창군. 새로운 관광 콘텐츠와 홍보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취양 1년도 채 되지 않아 모기지 변경과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모기지 변경과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30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시작한다며 회생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취양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임원을 비롯해 100여 명의 직원이 월급을 받지 않거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모기지 변경과 매각설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매각은 물론 모기지 변경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2023년까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를 통해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강원도와 주주들로부터 모두 110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겠다는 보관입니다. 그 200억 원의 투입 시기는 뭐 상반기 100억, 하반기 100억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코로나19의 어떤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를 고려해서 기재 도입과 뭐 그에 수반되는 비용들의 집행 시기와 맞춰서 선제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중형기 2대를 도입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국과 일본, 시드니 등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기지 변경이나 매각설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의 지원입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도 310억 원의 운영비 가운데 60억 원을 도의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도 60억 지원금 중에서 3월 달에 추경에 또 한 30억이라도 지급 지원해주고 또 자구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걸 보면서 양양공항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플라이강원. 코로나19 종식과 자금 확보가 위기 극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이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7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10명이라 하면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양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남북 관계도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죠. 때문에 강원도가 계획했던 각종 교류 사업들도 줄줄이 멈춰섰는데요. 강원도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지만 남북 교류 협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뒤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면서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우회 지원한 한 건에 불과합니다. 19억 원 이상이 투입되던 교류 사업도 2018년과 비교하면 80%가량 줄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 등 국제 정세 변화로 불확실성은 커지지만 강원도는 남북 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 또 남북 한반도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남북 평화가 또 이루어질 때만이 저희 평화 번영의 중심지로서 저희 강원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도 접경 지역인 남북강원 협력 사업 개발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강원도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역 중심의 남북 협력 사업 모델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남북 교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과연 북한과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협력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교류 준비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강원도가 새로운 물꼬를 트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강릉시가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달부터 식품 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릉 지역 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허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신중년과 노인 세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전담 기구인 재단법인 지혜의 숲을 창립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30일 지혜의 숲 창립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혜의 숲은 신중년과 노인 세대에게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지혜의 숲은 다음 달 법인 설립 허가와 직원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입산 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구군이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센터는 국비와 군비 등 25억 원이 투입돼 양구군 남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됩니다. 특히 종합분석실과 병해충 진단, 토양 검정, 식물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험 연구시설 등을 갖춰 과학 영농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영농 전문 기술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구도심 상권 부활에 본격 나섭니다. 춘천시는 중앙시장과 명동 등 춘천 구도심 상권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5년간 최대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